네,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패널 4분 모셨습니다. 이승훈 전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조윤삼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2019년 국회에서 벌어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의 정치적인 보안 정황, 한거에 대한 명분을 인정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판결은 의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무너졌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졌습니다. 법비들과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항소까지 하시나요? 네, 끝까지 싸울 겁니다. 자, 사태가 벌어진 지 6년 7개월 만에 내려진 선고였고요. 유죄는 유죄인데 의원직 상실형은 아니었습니다. 어제 판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간도 많이 걸렸고 예.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도 뜯어보면 참 재판부가 고심을 오래 많이 했구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법적 판단 플러스 정치적 고려도 한 게 아닌가. 뭐 나쁜 의미로 그런 말 아니고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하고 국회법 위반 혐의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국회법 위반 혐의는 5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그건 의원직 상실형이 되는 거고요. 5년 동안 좀 공무에 출마할 수도 없는 그런 예. 것이고요. 특수공무집행방해는 일반 형사 사건이니까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똑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2천만 원 벌금. 벌금은 상당히 높은데 어떤 금고 이상의 징역형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국회법 위반은 500만 원 벌금이라는 그 상한선을 딱 해서 400만 원 벌금이 나왔거든요. 상당히 고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는 뭐 그런 폭력 행위를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집단으로 폭력 행위를 저질러서 저와 같은 국회의사를 방해한 것이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는데 그건 분명히 유죄인데 그렇다고 해서 저걸 가지고서 어떤 정치적 행위를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만한 그런 유죄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예. 하는 그런 정치적 고려를 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국회에서 정책으로 해결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인정한 것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그러니까 법원이 저항의 명분을 인정한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세요? 좀 동의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저항의 명분이라고 했는데 저항권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건 분명한 거고요. 예. 그 대신에 이래서 그런 명분에 의한 정치적 충돌 이런 것들은 국회에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 폭력 행위를 가지고서 그야말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정도의 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고려를 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번 선고 국회 선진화법 제정 이후 첫 번째 위반 사례라고 합니다. 이번 재판부도 그러니까 국회가 만든 룰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이렇게 강하게 질타를 했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 법원의 판결이 심각한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 나경원 의원이 명백하게 우리의 저항권의 명분을 인정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법원이 판단이 잘못된 거잖아요. 법원이 어떻게 폭력을 정당화하고 폭력의 명분을 줄 수 있는 판결을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법원의 판결이 나경원 의원의 발언에 비춰봤을 때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말씀드리고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게 국회에서 더 이상 편갈라서 폭행하고 협박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국회 선진화법이었고 그렇게 법을 본인들이 만들어 놓고 나서 저렇게 화면과 같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잘못된 행동인데 법의 판단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나경원 의원의 해석이 너무 정치적 편향적인 것인지는 몰라도 결국 저런 불법적인 행동들을 해도 국회의원들은 살아남는구나. 국회의원들은 불법을 해도 법원이 봐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줬다는 측면에서 법원의 판결이 굉장히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생각됩니다. 1심 판결이 6년 7개월 만에 나왔다는 점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법조계에서도 이 사건이 아무리 복잡하다고 해도 이렇게 6년씩이나 넘길 일이었느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아직도 정치권의 어떤 눈치를 보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봐주기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6년 7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 그냥 단순한 폭행,
또 저항 이런 것들이 영상에 다 촬영돼 있기 때문에 유죄 판결에 있어서 어렵지 않거든요. 이번 사건 모두 다 유죄가 나왔습니다. 무죄가 나올 경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파악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타 영상으로 확인되는 불법행위, 폭력행위, 감금행위 등이 도대체 6년 7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끌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측면에서 사법부가 아직도 국회의원들에게는 굉장히 관대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선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은데 그것도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다음 주 정도에 예. 구형이 있을 것으로 예. 보여지는데요. 그 구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특수공무집행방해 즉 이런 감금이라든가 예. 이런 것은 없고 민주당 의원과 보좌진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폭행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막아서 서로 간에 쌍방 폭행이 된 부분이고 이게 단순한 죄여서 뭐 구형이라든가 이런 것은 낮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호 간에 쌍방 폭행이 일어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떤 재판부의 판단이 좀 잘못됐다라면서 사법부 압박에 나섰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민주당의 선택적 정의. 민주당이 과연 이번 먼저 야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조금 전에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민주당의 그 사건은 정말 단순하다. 그 단순한 걸 왜 그러면은 7년이 넘도록 지금 되도록 가지고 온 것이죠. 저는 이번 사건은 유무죄와 양형을 나누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죠. 지금 동영상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무죄냐, 한마디로 정당한 행위 내지는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완전히 무죄냐 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보기는 어렵다라고 해서 유죄 판결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아마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현재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국민들한테 송구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 양형이라는 측면에 봐서 실제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처음부터 많은 법조인들은 이거 실형 내지는 아니면 적어도 그 집행유예는 나오지 않는가 했는데 벌금형 그것도 별이 떨어지지 않는 정도의 어떤 형을 선고했다는 것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 민주당의 그 민주주의에 관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점, 이 부분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나경원 의원의 말씀에는 공감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선고가 구형 형량에 못 미치는 형량이 나왔기 때문에 벌금이 나왔기 때문에 검찰이 항소할지 여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 그러니까 대장동 항소 포기를 했던 검찰이 과연 이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해서 항소할지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장동 사건과 비교해서 본다면 항소를 해야겠죠. 대장동 사건의 경우에는 항소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검찰 내부 항소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형량보다 더 많은 실형이 나온 사건 피고인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했던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법리상 특경법상 배임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항소 실익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항소를 하지 않았다고 봐야겠죠. 이 사건의 경우에는 구형량의 경우에는 다 실형이었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경우에도 국회법 위반에 대해서도 구형량 자체가 실형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고 예. 한다면 검찰 입장에서 당연히 항소를 해야 될 사안이고요. 이것을 대장동 사건과 연결짓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동일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역 의원들 일단 의원직 상실을 피하면서 한 고비를 넘긴 분위기인데 이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도 지금 이제 1심 아니겠습니까? 예. 오래 걸리긴 했지만 지금 뭐 검찰이 뭐 항소할 거고요, 당연히. 그러면 피고인들도 항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할 거라고 보세요. 그럼요. 예. 이거 그러니까 지난번 대장동 그 사건 같은 거 당연히 항소해야 하는 사건이고 항소해야 할 사건입니다. 항소해야 할 사건이 이 사건도 당연히 검찰 구형량보다 훨씬 적게 나왔으니까 예. 항소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소할 거고요. 그러니까 피고인들도 항소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2심, 3심이 아직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지금도 뭐 이른바 뭐 3특검인가요? 뭐 그런 게 수사가 계속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뭐 재판을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 연루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만 한 10여 명 된다는 것이고요. 특히 뭐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 전 원내대표죠. 이분도 지금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돼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전체적으로는 아직 그 뭐 사법 리스크 완전히 벗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도 다음 내년 그 6월 지방선거까지 이런 것을 이런 프레임으로
계속해서 국민의힘을 올가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안심하기 이른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주일 뒤에는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결심 공판 열린다는 점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1심 선고는 뭐 연말 연초쯤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선고에서 또 어느 정도의 또 형량이 나올까 궁금한데,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부도 좀 맞추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국민의힘 의원처럼 국회 선제연합법 위반이라거나 특수 폭행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공동 폭행으로서 쌍당 폭행 정도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양형에 있어서는 훨씬 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만 아까 말했듯이 국회에서의 어떤 폭력 행사들은 용납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센 형이 부과되는 것이 맞고, 또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어떤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판사가 판단한다고 한다면 또 그 부분은 충분히 수용해야 되는 것이고, 예. 법원의 판단은 존중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고발한 걸 두고 민주당 내 파열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내 지도부는 사전에 논의가 없었다면서 불쾌감을 드러냈는데 관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법사위의 그 고발건 관련해서는 원내 지도부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하고도 사전 논의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순방의 내용이라든지 그런 성과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기조를 갖고 있어요.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한 의정활동입니다. 상임위 활동입니다. 통상 고발 조치를 할 때는 당 대표 이름으로 당에서 고발하는 게 있고요. 이 사안은 상임위 차원에서 고발 조치를 한 것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와 뭔가를 상의하지 않고 벌어지는 일들이 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 같은데, 뭐 아무리 법사위원들 또 강경파 의원들이라고 해도 이렇게 원내 지도부를 패싱하면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보통 이런 사건들은 뭐 대개 지도부하고 교감이 있고 나서 하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여당 입장에서 개인이건 뭐 상임위 차원이건 간에 이렇게 시끄럽게 하지 않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특히 대통령이 외교 행사 중에 이와 같이 민주당 내에서 시끄럽게 하고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대통령이 받아야 할 스포트라이트를 당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그런 행위를 좀 못마땅해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있었지 않습니까? 유엔 대통령이 유엔 연설할 때 상당히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데 법사위에서 그때 뭐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한다 그러면서 사상 초유였죠. 네, 결실도 없으면서 시끄럽게만 해가지고 거기 온통 언론들이 거기에 좀 초점 맞췄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이펙 끝난 후에도 그때 뭐 분위기 좋았지 않습니까? 에이펙 잘 끝났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그 논란 좀 여러 가지 그에 대해서 언론들이 좀 주목을 할 때였는데, 그때도 뭐 대통령 재판 중지법 이런 가지고 시끄럽게 하면서 결국 강훈식 비서실장까지 나서가지고 조용하라 이렇게 했던 그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이번에도 마찬가지니까 좀 그 당으로서는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게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민주당 지도부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 순방 중에 또다시 잡음이 나온 거여서 대통령실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도 가고 있고 중동 순방도 가서 예. 많은 성과들을 내고 있고 낼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국익을 위한 기관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정쟁은 자제하자라고 하는 것이 지도부의 의견이었어요. 근데 법사위에서 지도부와 논의하지 않은 채 이렇게 고발 조치를 한 것들은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뭐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법사위도 뭐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이 개인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기라든가 타이밍 이게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지도부와 논의 없이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지도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런 측면에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고,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무래도 국회의원들이
또 개인의 정치적 활동을 위해서 좀 튀는 어떤 발언이라든가 행동 등을 할 수 있는데 지도부에서는 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야당이라고 한다면 여당을 강력하게 공격하고 대통령을 공격하는 역할이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당의 경우에는 그런 공격적인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안정감을 줘야 된다는 측면에 있어서 좀 그 부분을 조금은 안타까워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원내 지도부와 좀 협의를 통해서 어떤 시기라든가 방법의 적절성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해 나가는 것들이 결국 효율성과 안정감을 같이 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라든가 개선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대통령이 순방 중인 만큼 국회 또 민주당이 좀 보조를 맞춰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원내 지도부의 생각으로 보이는데 자, 법사위원들은 치열한 상임위 논의 끝에 내린 결정이고 이게 국회의원 개개인은 독립된 헌법기관이다라는 입장이에요. 이 독립된 헌법기관이다라는 게 뭐 다 아는 사실입니다만 이게 또 막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기도 하고요. 현재 국회 내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166명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의원들이 각자의 그런 목소리를 낼 수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법사위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심각성을 조금 더 느꼈던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검찰들의 집단 항명과 선택적 분노에 대해서 따져봐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공무원법을 위반한 사안도 분명히 있죠. 정치에 개입을 하고 집단적인 행동을 금지하고 있는 법 위반 사안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한 고발 조치를 통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법사위원들의 그런 결정과 판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물론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찌됐건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원내 지도부와 함께 충분히 논의하고 당 지도부와 교감을 한 상태에서 진행을 했으면 이와 같은 불협화음이 나오진 않았겠죠. 물론 국회의원들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을 해야겠지만 지금 시기도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기간 중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살펴보게 된다면 당 지도부와 그다음에 정부와 함께 충분히 논의를 하고 이 부분을 진행했으면 하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진영 변호사님이 보시기엔 지금 민주당 법사위원들 그리고 강경파 의원들이 왜 이런 행보를 보인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원내 지도부랑도 상의를 하지 않는다면 누구랑 상의를 하는 거예요? 아무따 자기 정치.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기 정치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 6월 경기지사 선거에 그리고 지금 전현희 법사위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 선거에 지금 마음이 가 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럼 관측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것의 분석은 지난번 같은 경우에 뭐 대법원과 관련되는 어떤 그게 있어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요토미 히도요시라고 하는 최모 무소속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근거 없는 퍼포먼스를 하니까 바로 어떻게 됐죠? 후원금이 한 번에 가득 차버렸습니다. 그만큼 강성 지지자들의 어떤 시각을 포커스를 바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여전히 어떻게 보면 검찰을 악마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징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은 민주당 전체나 대한민국을 봤을 때는 이게 정당한지에 대한 비판이 있지만 본인의 정치적인 이점은 분명히 따박따박 올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개인의 정치적인 이익이란 측면, 자기 정치란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과연 이것이 현재에 있는 검찰과 경찰을 안정시키는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깊은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론스타 승소 관련해서 정부와 민주당이 일제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칭찬하고 나섰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시스템의 승리였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잘했고 법무부 직원들도 잘했고 지금 정성호 장관이나 마지막까지 그 일을 수행했던 변호사들이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면 될 것 같아요. 조윤선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장관이 SNS를 통해서 론스타 취소 소송은 한동훈 전 대표가 잘한 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처음에 이 론스타 승소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이런 반구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루 만에 좀 입장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론스타 승소와 관련해서 본인이 역할을 한 부분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뭐 정부가만 잘했다라는 식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겠죠. 한동훈 전 대표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취소 소송 제기한 거 그 부분 잘한 일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사건 전체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것은 처음부터 론스타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제중재 심판을 신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소를 했죠. 그 과정에서 주장했던 금액이 46억 달러가 훨씬 넘는 돈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이 소송을 대한민국 정부가 진행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만 한 게 아닙니다. 그전에는 이명박 정부 때 이 재판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 뒤에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를 거쳐서 윤석열 정부까지 이 재판이 진행이 되어 왔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것이 금액이 46억 달러에서 2억 달러로 굉장히 많이 감액이 되는 중재 판정을 받았죠. 여기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하는지 마는지 그 과정에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취소 소송을 하자라고 주장을 했던 부분이고 그것이 진행이 되었던 부분이죠. 그 당시에는 사실 우려는 많았습니다. 과연 취소 소송이 인정이 되는 사례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괜히 이자만 늘어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많았죠.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한 전 장관이 고집스레 주장을 해서 통과시켰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는 부분이고요. 전반적으로 이 소송 자체는 한동훈 전 장관뿐만 아니라 모든 당시 관계했던 정부 관계자와 법무부 직원들의 공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장관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맞지만 여러 정부에 걸쳐서 이 공은 나뉘어져 있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김민석 총리가 이번에 론스타 승소 평가를 얘기를 하면서 그 점도 그냥 같이 얘기를 했었으면 어땠을까 싶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정부는 숟가락이 아니고 젓가락 얹을 권리도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 아시다시피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올해 2월 달에 신문을 종결을 했습니다. 2월 달은 언제죠? 여전히 윤석열 정부였던 겁니다. 그러면은 지난 2월 달 재판을 종결을 하고 선고될 때 사이에 민주당 이재명 정부가 했던 것이 뭐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난 정부에 대해서 했던 노력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라고 정도만 했으면 될 텐데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와가지고 얼굴은 사실은 굉장히 어두운 표정으로 이 사건 결정에 대해서 스스로 했던 잘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이건 뭐지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사결정을 했을 때는 그걸 해서 취소 소송할 때는 민주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현재의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길 가능성 제로에 가깝다고 하면서 비판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제 나와가지고 본인들이 숟가락 얹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과연 불편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그래도 그 전 정부에서 한동훈 전 장관이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름대로 뭐 늦었지만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양한 정치권 현안 자세히 짚어봤고요. 노동일 교수님과 이승훈 변호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